반갑습니다. 오산하고 부산하고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샤론노즈 마스터 유창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산에서 이렇게 애터미를 시작하기 전에 전직은 식당 아줌마였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기에도 식당 아줌마로 보이나요? 왜,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식당 생활을 한 25년을 했어요. 25년 동안 하면서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뭐 평탄하고 쉬운 게 아니라 제가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삶을 책임지고 가다 보니까 저는 아까 호스트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열정이 아주 많았고 오뚜기처럼 이렇게 삶을 사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세상하고 이렇게 맞섰을 때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안 해보고 항상 노력하면 먹고 사는 문제하고 모든 거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식당을 한 25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매일같이 내 삶을 이렇게 한 50살만 되면 나는 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시간의 자유도 갖고 내가 연금이라는 내가 그때만 해도 상가 두 채를 해서 하나는 세를 주고 하나는 내가 먹고 사는데 이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고 살았는데 삶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삶이 변하지가 않고 힘든 이렇게 세월만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어떤 분이 나에게, 애터미 하기 전에 어떤 분이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차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한 데가 다단계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식당 경력이 25년이었지만, 어느 날 누군가한테 이끌려간 데가, 다단계 사무실이었고, 제가 그때 당시 힘들어했던 게 내 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연금성 소득이래요. 그러면은 식당을 아무리 해도 내가 그 결과를 내 노후를 만들어 놓지 못한 내가 그 다단계 사무실에 가서 딱 들어보니까 내가 찾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식당을 잠깐 접어놓고 제가 뭐를 했냐면 그 다단계를 6개월 동안 미쳐서 하니까 세 번째 직급인 사파이어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단계 회사는 안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식당 할 때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한 우물만 파고 집 회사 이런 거 식당 집 이런 거밖에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정보라든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누군가를 내 마음이라고 무조건 믿고 시작한 것이 나의 그 큰 실수였고 그걸로 인해서 손실을 한 2억 이상 이렇게 봤어요. 거기에서만 6개월 한 게 아니라 한 번 네트워크를 알다 보니까 또 다른 다단계를 또 이렇게 두어 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단계를 하면서 경험이 뭐였냐면 절대 한국에 있는 다단계는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단계를 접게 된 그 계기였는데 어느 날 이제 정남이라는 데를 갔는데 등록을 해준 게 지금의 내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 이제 회원가입을 해주고 저희 이제 스폰서가 뭐라고 했냐면 화장품 한 세트하고 옛날에 그 79,000원짜리 6종 6 시스템 그 한 세트하고 세제하고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타 다단계 했을 때 39만 5천 원짜리 그때 일반 다단계는 진입비하고 가입비가 있고요. 월간 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월간 유지를 할 때마다 그 제품들을 샀던 39만 5천 원짜리 3종 세트 화장품이 그때 당시 10세트를 사놨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품이 최고 좋은 줄 알았고요. 그 제품을 쓰면서 다른 제품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가 그걸 등록을 하고 그 제품을 줬을 때 그냥 처박아 뒀어요. 이거 한번 써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도 저는 고집이 좀 있어서 그 소리는 절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품을 끝까지 안 써보고 있었는데 그 한 세트를 또 다 써갈 쯤에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뭐를 했냐면 그 몸이 이제 너무 많이 안 좋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해모임하고 제가 이제 양치를 하면 치아에 이렇게 피가 많이 났어요. 그때 매일같이.
그랬을 때 치약을 이렇게 써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해모임을 먹으니까 정말 내가 피곤한지도 모르겠고, 그때 이제 감기가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심할 정도가 아니라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막 아팠는데 그 해모임을 먹으니까 그 다음날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피곤한 것도 모르겠고 잠을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찢어진 그 통증은 좀 있었지만 제가 그 다음날 일을 하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모임이라는 게 이게 정말 좋구나. 정말 좋다. 이게 피로에 너무 좋았고 내가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재충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대단하게 좋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네트워크 제품이 정말 좋다는 걸 알았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치약을 써보니까 제가 이제 치약을 쓰니까 뭐가 잇몸 질환이 계속 뭐 피가 양치할 때마다 항상 막 피하고 절반이 피였거든요. 근데 그 피가 나는 게 나는 내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피가 난다라는 걸로 생각했지 이거를 써보고 잘 좋은지를 못 느끼고 이렇게 효과를 잘 못 느끼면 한번 양치를 더 해보되 2분 이상 입안에 머금고 한번 써봐라.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니까 일주일째 되는 날부터 정말로 피가 하나도 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구나. 근데 그렇게 피가 안 나고 좋으니까 계속 쓰게 됐잖아요. 계속 쓰게 됐는데 한 달쯤에 다른 치약을 한번 써보니까 치약을 못 쓰게 되는 거야. 입이 텁텁하고 막 냄새도 나고 막. 예, 그래서 제가 이 치약도 좋고 해무임도 좋구나. 근데 제 마음은 이미 마음을 다쳤고 이걸 사업으로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요. 또 한 번에 그 이제 화장품을 써보라고 했을 때 그 화장품이 제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새 화장품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이걸 일주일 동안 기존에 있던 제품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써보고 그 다음에 애터미 제품을 한번 일주일 동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서 알겠더라고요. 그때서. 제가 섞어서 썼을 때는 전혀 몰랐던 화장품이 제가 기존에 썼던 39만 5천 원짜리는 1시, 2시가 되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건성으로.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옛날에 화장품 썼을 때는 제가 미스트를 한 번씩 이렇게 뿌리곤 했거든요. 근데 애터미 화장품을 이제 써보니까 밤 12시가 됐는데 촉촉한 거예요. 그러고 있을 즈음에 저희 정영관 본부장님이 이제 수시로 저희 이제 식당에로 오게 된 거예요. 오고 나서 매날 일주일이면 몇 번씩 오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회사 얘기고 비전 얘기하잖아요. 영상을 이제 옛날에 노트북을 들고 다녔잖아요. 큰 걸 그거를 틀어주면서 이분이 17년 반 동안 다른 다단계에다가 망해서 애터미에서 지금 이제 성공을 하셔가지고 그렇다면서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 들었는데 점점 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속리산에서 딱 와서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회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을 때 뭐를 느꼈냐면 정직함이었어요. 정직함. 우리 애터미 저기가 그 고객이 성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이제 그 정직함이 뭐였냐면 내가 여기서 정말 할 수 있겠다. 저런 분이라면 저런 CEO라면 정말 이게 믿음이 그냥 가슴으로 확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첫째는 했고 그냥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녁에 뭐를 했느냐면요. 승급식을 7시에 하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승급 스피치 하시고 승급 그 시상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저하고 비슷한 분인 거예요. 다들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저나 그분이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더 커지고 또 그리고 저 단상을 제가 주시하면서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왜요? 그 전에 저는 제품을 몇 가지는 써본 것도 있었지만 제가 가격이 뭐 비싸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가 먹을 수 있었고 써봤고 발라봤고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승급식을 딱 들어보니까 저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승급 딱 끝나고 나서 회장님이 또 한 가지 그 강의가 뭐였냐면 균형 잡힌 삶, 잘 살고 사랑하고 배워서 공헌하는 삶. 그러면서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회장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들이 부자가 안 된 거는 도구를 잘못 만나서 도구의 탓이지 당신들이 노력을 안 하고 해서 부자가 안 된 게 아니라는 거를 그때 말씀해 주시는데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저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거든요. 20살 때부터 노력 안 해보고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육남매가 다 가난해. 왜 가난해? 가난의 대를 물려줬잖아요. 부모가 못 배우고 못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한번 끊어보겠다고 12시간 일하고 명절도 반납하고 휴일도 반납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제가 부자로 못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래서 제가 다른 다단계도 한번 내가 가난을 한번 끊어보겠다고. 식당을 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25년을 했는데 남는 건 뭐였어요? 병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아이 둘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가난한 육남매가 내가 없는 상태에서 애들을 뭐 양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지. 그러니까 항상 이 가슴이 먹먹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저는 회장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보상을 받은 느낌이었고 제가 유일한 희망은 애터미를 만나는 거였고 제가 여기서 세 번째 운이 들어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쫄딱쫄딱 망해보다 보니까 망해보면 어떻게 돼요? 바닥까지 치고 더 이상 칠 데가 없어. 빚도 많지, 몸도 아프지, 나이는 많지.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식당에서 저 그때는 500만 원 정도는 벌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매출이 내일하고 연결이 되나요? 안 돼요. 오늘 끝난 매출이 오늘 손님이 내일도 또 와서 똑같은 매출이 안 돼요. 그럼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그러면은 내 앞날은 항상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는 없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없으면 애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세 번째 내 운이 왔구나. 저렇게 정직한 분이라면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이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떡하지? 아침에 또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귀가를 했죠. 오산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스폰서가 사업을 당장 내일부터 해요.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식당으로 와서 뭐라고 했냐면 성격이요. 저는 좀 다혈질이고 급하고 제가 망해도 후회를 안 해요. 제가 해본 일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다 보니까 소비자를 막 만들었고 시스템에 이제 매일같이 시스템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 일을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선택을 했잖아요. 이거 안 되면 안 돼. 세 번째 내가 운이 왔고 이거는 저는 그냥 소비자로 조금 만들어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죽어. 난 여기서 무조건 성공을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한 게 없어요. 옛날 다단계 할 때도요. 기본이 새벽 2, 3시에 갔어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뭐를 했냐면 12시간 동안 무조건 해야겠다. 그때 나는 판매사 유지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제가 200만 원이란 돈이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저의 목표는 200만 원이 무조건 들어와야 차량 유지비도 하고 제 핸드폰비도 내고 제가 소비자를 만나든 제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죽기 살기로 내가 이거를 써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계속 잡고 뛰다 보니까 250만 포인트를 안 하면 저는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여기서 성공 못하면 이제 죽어야 된다. 저희는 파트너들하고 앉아서 뭐를 했냐면 같이 죽을래? 같이 살래? 이랬어요. 이제 이런 각오로 이제 했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사업을 하면서 7월 1일 날 문은 열어놓고 7월 4일 날 오셔갖고 오픈 세미나를 해주셨을 때 저는 이제 뭐를 했냐면 정식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센터 코드 정식으로 나오는 거고 내가 판매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저한테는 목표이고 그 진행 이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방법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려고 하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 파트너들하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되고 내 파트너들 판매사 보내는 일을 계속 도전을 하면서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몰입하지 않으면 이 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파트너들하고도 여기서 부산에서도 오산에서도 많은 얘기가 뭐냐면 인계점까지, 오토까지는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미치면 미치고 못 미치면 못 미친댔어요. 불광불급이라고 했는데 내가 미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나는 안 미쳤는데 내 파트너를 미치기를 원하고 나는 안 미쳤는데 스폰서가 미치기를 원하고 절대적으로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내가 이 직급을 가면서 일을 배워가면서 내가 알아갈 때 내 파트너도 나를 따라서 복제를 하고 함께하는 사업이 되는 거지. 나는 내가 대충하고 대충이면은요 그 대충한 게 다 보여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요 환경 탓을 많이 하고요, 스폰서 탓도 많이 하고요, 파트너 탓도 많이 해요. 정말 센터 출근은요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 출근해서 누가 먼저 나와서 이 일을 하고 함께 하느냐, 그게 정말 태도이잖아요. 태도. 내가 정말 이 간절함을 갖고 내가 성공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센터 출근은 나부터니까 내가 먼저 나와서 스폰서가 먼저 나오면 좋겠고 파트너가 먼저 나오면 좋겠고 이게 아니라 내 계보들을 내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성장시키려면 내가 먼저 센터에 나와서 내 역할을 하면서 내가 앞장서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다음 원데이 세미나 우리가 열정 주유소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고개가 부딪힐 때도 있고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일을 하다 보면 소통이 안 돼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원데이 세미나는 뭐냐면 열정 주유소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다 뭐를 해요?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가 만약에 기름을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갈 수 있지만 그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는 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는 꼭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석세스 세미나는 성공대학이라고 했잖아요. 성공대학. 열정 주여서. 그러면은 내가 기름을 넣는다고 해서 차가 얼마만큼은 가겠지만 그 차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어디가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 성공대학이라는 데는 정말 내가 그거를 정비를 하는 데가 성공대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스템에 우리가 그 세미나를 가보면은 스폰서님도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 성공자분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시스템 참여를 항상 외치잖아요. 시스템에 빠지면 절대적으로 일이 안 돼요. 그쵸?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품 홍보인 것 같아요.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애용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애용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애용을 먼저 안 하고 제품이 왜 좋고 싼지를 모르다 보면 내가 쓰지도 않고 내가 해보지도 않은 거를 누구한테 알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째 목표가 저는 뭐였냐면은 오토 판매사의 목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 목표는 제가 국장의 목표가 있었고요. 세 번째 목표는 제가 리더스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는 제가 애터미 시작하는 날로부터 스타트하면서 저는 1차 목표는 끝냈고 2차 목표 국장은 제가 이제 좌우측 팀장 4분을 만들면서 21개월 만에 국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었지만 국장을 가는 거는 좀 늦었지만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봤어요. 제가 이제 목표를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까지 인생 시나리오를 썼을 때를 비하면 21개월 만에 간 저의 목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늦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3차 목표는 제가 뭐 했냐면은 리더스에 입성하는 거였어요. 리더스에 입성을 해서 제가 월 1억 연봉자에 들어가는 게 저희 꿈과 목표였거든요. 1차 목표가 1차에서 세 단계의 목표가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달에 제가 본부장을 가려고 지금 목표를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산에서 부산으로 제가 와서 일을 했고 부산에서 방을 얻어놓고 일을 하고 10월 달에 내려와서 사장님들하고 소통하고 미팅하고 똑같이 오산 글로벌에서 했던 것처럼 아침에 출근을 하고 또 나중에 파트너들하고 이제 교육이 끝나면 현장으로 또 나가고 저녁에 일한 걸 갖고 또 소통하고 미팅하고 해서 12월 달에 이제 국장 보내는 걸로 목표를 잡고 뛰다 보니 도전을 또 외치고 함께 하다 보니까
12월 하반기에 우리가 원하는 직급을 또 달성을 했어요. 누구는 코로나가 위기라고 하고 했지만 저희들은 또 코로나가 또 기회가 돼서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제심협력해서 또 함께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됐고 올 12월 2021년 12월 안에 본부장까지 보내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것까지 하는 게 또 저의 목표고 또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또 부산에서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대구 센터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구 센터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이제 정말 열심히 또 노력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센터 출근을 하셔요. 이분들은 매일같이 센터 출근을 하시고 또 매일같이 아침에 영상 줌을 센터에서 듣고 또 오늘 일에 대한 거를 또 원탁에서 미팅을 하고 오늘 일에 대한 결과적인 거를 일을 하면서 또 저녁에는 소통하고 미팅하고 또 똑같은 일을 복제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또 여기 센터장님으로 계시는 그 분이 이제 지금 또 유지 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우혜지 팀장님이 이제 거제하고 여기 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파트너들도 기본적인 기초를 열심히 이제 만들기 위해서 출근부터 해서 오늘 일해야 될 계보도 있잖아요. 계보들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앉아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초기 파트너 사장님들도 똑같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소비자를 만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알리고 그분들을 다시 연락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도 이제 관리잖아요. 우리가 판매 사업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센터에서 매번 이제 같이 배우고 소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1%의 장점을 갖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팀워크 사업이다 보니까 서로가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브릿지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전체 오산하고 부산하고 대구 여기 이제 파트너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파트너 사장님들은 스폰서는 파트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또 파트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서 저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파트너 사장님이 지금 이제 판매사 유지하는 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노트를 이제 적으라고 했어요. 우리 남자 사장님인데 이제 이게 보이시죠? 이제 노트를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계보도예요. 이제 계보도를 이제 그려서 이제 이 계보도를 보고 파트너가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알려주느냐면 스폰서가 함께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계보도를 다 그려서 회원번호도 적고 그분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고 제품은 뭐가 들어갔고 그 사람이 현재 직업은 뭔지 이제 이런 걸 다 그려놓고 제품을 전달하다 보면 첫 번째 도전 판매는 판매사를 할 때는 우리가 없는 회원 그렇잖아요. 도전이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니까 목표를 갖고 이게 사업이라고 나왔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갖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우리가 소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가는 게 도전이에요. 근데 보통 분들은 내가 소비자가 없는데 내가 많이 없는데 난 도전 천천히 할래. 그러면은 그분은 천천히 말 그대로 시가 돼서 천천히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한테 이렇게 해서 이 도전을 계속 외치고 그 도전이 사실은 조금은 힘들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열정을 갖고 뛰었어요. 근데 두 번째 유지를 하라고 그러면 좀 힘든데 조금 천천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다들 하잖아요. 근데 힘든 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목표가 정확하신 분들은 내가 힘들어도 그 도전을 외치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도전을 하다 보면 분명하게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포인트가 들어갔고 거기서 누군가는 긍정이고 소개해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또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돼요. 보통 이런 걸 안 해놓으면 그냥 제품 전달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제품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전달하고 또 소개를 받고 또 관리를 하고 재구매를 일어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 일을 만들려면 이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도전 판매사를 하고 250 들어간 사람들 중에 수당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누군가는 수당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표를 없이 그냥 오늘 조금 주문 받는 걸로 눕고 이렇게 해서는 이 조직이 이렇게 우리 계보도가 빨리 크지를 않아요. 빨리 클 수가 없어요. 왜? 뭐가 비전이냐면 소비에서 소득이 일어났을 때 그게 비전이거든요. 소비에서 소득으로 일어났을 때 누군가는 관심이 가져지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애터미를 처음 했을 때 저가 이렇게 세미나를 가기 전에 저희 스폰서도 저한테 이걸 안내를 했고 저도 그때 수당 받아본 게 있었고 그 수당 받았을 때 저도 기분이 사실 좋았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나서 관심이 커졌지만 어떤 사람한테도 이런 비전적인 게 수당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소득이 된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알리다 보면 이분들도 제품이 좋고 싸고 이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까지 되다 보면 처음에는 혼자서 250만 포인트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내 밑에서 이제 부업자도 나오고 사업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빨리 나온다는 거, 빨리. 그래서 내가 이 도전을 항상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근데 보통 분들은 도전하는 거를 어려워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도전을 안 하면 메인에 있는 내가, 리더인 내가 도전을 안 하면 내 파트너들은 더 힘들어지는 시간을 겪게 된다는 거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토 갈 때까지는 내가 능력이고 내 노력이에요. 노력 없으면 절대로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이고 어차피 지나가야 될 거고 어차피 부딪혀야 될 일이라면 이 도전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 팀장님이 나온 지 10월 달에 처음 제가 얼굴을 뵙고 12월 달에 팀장을 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밑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이 3월 달에 지금 팀장 구도를 가지고 지금 이제 목표를 잡고 지금 일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이 지금 이제 판매사 유지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판매사 유지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힘들어했지만 이 계보도 하나하나를 미팅하고 이 사람들 쓴 사람들을 다시 재구매를 일어나게 하고 그분들한테 소개받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이제 자신감이 조금 이렇게 커지면서 일이 지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정말 감사하게 국장님, 본부장님 빨리 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하시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한 분이요. 작년 3월 달에 팀장을 갔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1월 하반기부터 해서 3월 달이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어하고 저희도 멘붕이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였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도 팀장 이렇게 언제 가시냐고 가실 거냐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3월 달에 가겠대요. 가실 수 있겠냐고 하실 수 있겠어요?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랬더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럼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떼보자. 근데 3월 달에 이제 그분이 판매사 유지도 안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3월 달에 팀장을 가신다고 했을 때 어쨌든 도전이고 욕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3월 달에 가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3월 달에 팀장 갔다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계속 이렇게 그냥 유지도 안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판매사 유지 이런 것도 안 할 것 같으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가지 말라고. 근데 3월 달에 팀장을 갈 거면은 4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판매사 유지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고 그분은 이제 오토 판매사 12번 이상 유지하면 이 핀 수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분의 목표는 그거였고요. 그래서 그분이 3월 달에 팀장을 가고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놓치고 계속 유지하는데 얼마 전에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분의 엄마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고 내가 성공을 하겠다라면은 어떻게든지 내 목표가 있으면 이걸 향해서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동기부여 받은 거는 다른 분이 팀장을 가신 걸 보고 그분이 동기부여를 받았는데 그분이 다른 분이 이제 팀장을 가고 나서 가기 전하고 가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 태도나 행동이 이렇게 많이 변한 거를 보신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판매사 때하고 팀장 때하고 저렇게 바뀌나? 아, 그러면은 나도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분한테도 정말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또 지금 이제 우리 3월 달에 지금 오산에서 또 한 분이 3월 하반기에 지금 팀장을 도전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1월 달부터 계속 외치고 다녀. 나 3월 달에 나 팀장 가요. 도와주세요. 나 3월 달에 팀장 가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시스템에 안 빠지면서 FM대로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교육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들어와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알아서 소비자한테 하나라도 더 전달하려고, 정말 그분의 환경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든 환경인데 정말 자녀 둘을 혼자서 키우면서 제가 그런 환경이었고 제가 그렇게 키워보고 있어 봐서 그분의 마음을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분의 파트너가 대구고 부산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많이 이렇게 성장이 됐고, 그래서 이제 또 그분이 이제 3월 달에 또 이제 팀장에 이렇게 도전한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이렇게 이런 분이 성공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분이 성공해야지. 그죠? 애터미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 성공한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모든 분들이 정말 다 같이 성공을 해야 되고,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몰입해서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는 정말 미쳐서 뛰었으면 좋겠고,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거를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빨리 안 되시는 분들 보면 밥 해주러 간다고 그러고, 아들 밥 챙겨주러 간다고 그러고, 뭐 하러 간다고 그러고. 저는 그런 게 저는 솔직히 이해를 제가 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왜 내가 성공을 해서 나중에 정말 얼마든지 자녀의 모든 미래까지도 꿈꾸고 책임져 줄 수 있는데, 식구들한테 저도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거 성공할 때 3년 동안만 나를 봐줘라. 네가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안 먹고 이런 건 절대적으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지금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여기 대구에 있고 부산에 와 있어도 정말 자기 역할을 무던히 잘해주고 있고, 제가 집에 가도 정말 이렇게 청소 하나를 설거지 하나를 안 시켜요. 저 아이들이 엄마 쉬어. 제가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애들이 다 이렇게 옆에서 보조해주고, 엄마 국장 가고 난 다음에 엄마 언제 본부장 가? 국장 가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행 갔다 오니까 너무 좋으니까 애들이 엄마 본부장 언제 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본부장 작년 12월 달에 가려고 했다가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걸로 인해서 했지만, 뭐 도전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또 저희 파트너들이 또 마음 맞춰지는 게 더 됐기 때문에 그걸로 또 더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애터미를 만난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하고요. 정말 천운이라는 게 무엇을 만나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을 해갖고 나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부자가 되고 내 주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이런 도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애터미 외에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강의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화이팅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